새해부터 한국에 빠져버린 한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현재 한국의 생활에 너무 만족한 나머지 한국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데요. 도대체 한국에 뼈를 묻겠다고 하는 이 여성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긴 말 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지금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산둥성에서 나고 자란 32살 쉬링이라고 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어릴 때부터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을 가진 대국이라는 이야기를 수없이 들으며 자랐어요. 중국의 우월주의를 바탕으로 가족, 학교, 사회 모두가 저에게 중국이 세계를 이끄는 중심 국가라는 인식을 심어줬죠.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다른 나라, 특히 한국, 일본과 같은 이웃 국가를 생각할 때면 중국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나라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한 뒤 저는 산둥성 현지의 대기업에 입사하게 되었는데요. 신입사원으로 월급 8,000위안 약 160만 원을 받으며 직장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당시에는 그 금액도 적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열심히 노력하여 3년 만에 월급을 12,000위안 약 230만 원으로 올릴 수 있게 되었죠. 또래 친구들보다 높은 소득을 받는다는 평가를 받으며 주변의 친구들에게 부러움과 선망의 대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때까지 저는 중국에서 나름대로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직장인이 되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제가 속한 직장 문화와 업무 환경에서 오는 피로감이 점점 더 커지기 시작했어요. 대다수의 중국의 직장에서는 996 근무제, 즉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주 6일 동안 근무하는 근무제도가 표준처럼 여겨졌고 저희 회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상사 중심의 수직적 조직 문화에서 상사에게 의견을 제시하면 건방지다는 평가가 돌아오기 마련이었고 회의는 일방적인 지시로만 이루어졌어요. 직원들끼리도 자유로운 소통은 거의 불가능했고 상부에서 내려온 지시를 이행하는 시스템으로 직장이 돌아갔죠. 더욱이 야근은 매우 일상적이었고 워라밸은 기대조차 할 수 없는 회사 구조였습니다. 복지 제도는 매우 제한적이었으며 회사는 직원들에게 개인 발전보다는 회사에 대한 충성이 곧 자신과 기업, 그리고 중국의 위상을 드높이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이러한 삶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중국에서 자라면서 익숙해진 환경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에서 일하면서 이 정도 급여를 받는다는 것이 제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고 남부럽지 않은 삶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뽕맛에 취해버린 제 인생을 한순간에 뒤바꿔 놓은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어요. 작년 여름, 그날은 유난히 더운 날이었고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늦은 밤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샤워를 마치고 맥주를 한잔 하고 있었습니다. 지친 몸에 알코올을 수혈하며 나른한 휴식을 취하는 도중 4년 전 한국으로 이직한 친구 수희준에게 영상통화가 걸려왔어요. 그녀는 서울에서 디자이너로 일하며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살고 있던 친구였죠. 수희준, 너무 오랜만이야. 한국 생활은 할만해? 정말 고생이다. 저는 한국에서 고생하고 있을 수희준에게 단순한 안부차 말을 건네었습니다. 우월한 중국을 떠나 타지에서 고생하는 직장인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터라 측은하기까지 했죠. 그런데 그녀의 대답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180도 달랐습니다. 정말 좋아. 일이 많긴 하지만 돈도 많이 벌고 회사 분위기가 너무나도 좋아. 무엇보다 야근 수당도 꼬박꼬박 챙겨주고 휴일이 확실히 보장돼. 쉬링, 너도 한국에 오면 좋겠다. 처음에는 친구의 말을 믿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한국이 월급이 낮고 강압적인 회식 문화와 야근 강요가 만연하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 봤자 한국이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한국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라는 의문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수희주는 구체적으로 한국의 직장 생활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말하기를 한국에서는 신입사원의 월급이 제가 중국에서 받는 월급보다 훨씬 높다고 했습니다. 야근 수당은 철저히 지급되고 주 52시간 근무제로 업무 시간이 법적으로 제한되며 복지 제도도 매우 체계적이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성과급 시스템과 스터디 그룹 지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보조해주는 등의 혜택은
제가 다니는 회사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그게 정말이야? 나 꼬드기려고 거짓말 하지 마. 저는 믿을 수 없어 그녀에게 되물었고 수희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나도 믿기 힘들었어. 솔직히 말하면 나도 처음 한국에 대해서는 좋지 않게 생각했거든. 아마 지금의 너랑 비슷한 생각이었을 거야. 중국보다 작은 나라가 좋아봤자 얼마나 좋겠어. 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직접 와서 겪어보니 정말 다르더라고. 특히 내가 한 만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야. 저는 그녀에게 다시 물었어요. 수희진, 날 한국으로 꼬드기려고 말하지 말고, 나 부러우라고 말하지 말고 사실을 말해줘. 난 내가 걱정되고 염려돼. 그렇게 작은 나라에서 중국보다 많이 벌고 인정받는다는 게 사실이야? 그러자 수희진은 잠시 있어보라고 말하며 자신의 통장에 지난달에 벌어들인 월급과 성과급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실제로 화면을 보니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수희쥐는 말했습니다. 쉬링, 내가 너를 친구로서 그만큼 아끼고 너 역시도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빛을 보지 못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연락한 거야. 단순한 안부가 아니라 너의 능력이 인정받는 곳에서 일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연락한 거니? 마음 상하지 말고 생각 한번 해봐. 수혜진과 통화를 마무리한 후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설마 이렇게나 큰 차이가 있을까? 한국은 작은 나라고 인구도 적은데 저는 인터넷을 켜고 VPN으로 우회하여 한국의 채용 공고와 노동 환경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정보들을 하나하나 천천히 읽어보던 중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제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검색 결과는 상상했던 것보다 이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일하는 디자인 관련 직군에서 한국 기업들이 외국인 채용에 매우 적극적이라는 사실과 함께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급여와 복지 수준이 현재 제가 속한 환경을 크게 앞지르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 기업들을 하나하나씩 보며 솔깃한 제안들도 많이 보였던 저는 마음을 굳게 잡고 새로운 기회를 잡아야겠다는 결심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서만 머물러서는 제 스스로가 더 이상 발전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의 능력을 발전시키고 더 윤택하고 보람된 삶을 살기 위해선 새로운 도전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으로의 이직을 결심했습니다. 한국으로 이직을 결심한 후 제 앞에는 수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먼저 퇴사를 결심했다는 사실을 회사에 알리는 순간부터 예상치 못한 벽에 부딪혔습니다. 제가 팀장님께 퇴사 의사를 전달했을 때 그분은 처음에는 믿지 못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쉬링, 농담이지. 너는 우리 팀의 핵심 멤버야. 지금 갑자기 떠나면 이 팀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 말을 듣고 순간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 결심은 단단했습니다. 저는 팀장님께 제가 한국으로 이직하려는 이유를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저는 새로운 환경에서 제 가능성을 더 키우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얻을 수 있는 경험은 저에게 큰 자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팀장님은 제 말을 듣고 깜짝 놀라며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셨습니다. 그리고 헛웃음을 치더니 제게 비아냥대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잘못 들은 거지. 한국이라고? 중국인들 아무나 데리고 일하는 거기를 말하는 거야? 내 경력은 여기에나 있어야 성장하는 거지. 오합지졸들 모아놓은 곳에서 빛나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정신 차려 쉬링. 한국은 안 돼. 팀장님 방에서 나와 손을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 팀장님과 이야기를 엿들은 동료들의 반응은 더 심했습니다. 일부 동료들은 저를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쉬링이 결국 우리보다 작은 나라로 가겠다고. 거기서는 손 하나 까딱하면 한국인들이 박수 쳐주는 곳이야. 쉽게 일하려고 가는 거라면 가봐. 얼마나 잘 살 수 있을지 두고 볼게. 저는 이런 회사를 다니고 있다는 것이 몹시 싫었습니다. 썩어 빠진 뇌를 가지고 우물 안에 갇혀서 버둥버둥대는 팀원들을 보며 혐오감까지 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바로 사직서를 쓰고 팀장님 방에 다시 가서 냉정한 어조로 퇴사를 하겠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 이후 회사에서 저를 바라보는 분위기가 더욱 나빠졌습니다. 심지어 퇴사 전 업무에서 작은 실수를 했을 때 어떤 동료는 비아냥거리며 한국에서 손 하나 까딱하는 것처럼 일 처리하는 거야? 벌써 집중력을 잃었나 보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온갖 수모를 겪으며 퇴사일이 다가올 때까지 맡은 바 임무는 다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묵묵히 제가 맡은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의 압박보다 더 심한 압박이 다가왔습니다. 바로 가족과의 대화였습니다. 부모님께 한국으로 이직하려 한다고 말씀드리자 어머니는 눈물을 보이며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우리가 널 키운 보람이 이거니? 왜 한국에서 일하려고 하니? 중국에서도 너의 위치면 엄청 잘 살고 있는 위치인데 굳이 모험을 해야 할 이유가 있니? 아버지도 무겁게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이 중국을 질투한다는 것은 아니, 중국이 자신들보다 우월하니 그것을 시기 질투해서 온갖 나쁜 짓은 다 한다고 하더라. 너는 중국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는구나. 저는 회사와 가족에게 이 모든 반대와 수모를 마주하면서도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내 선택이 정말 옳은 걸까? 라는 의문이요. 그러나 한국의 근무 환경과 복지, 그리고 새로운 도전에 대한 설렘은 제 의지를 꺾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회사의 동료들과 가족에게 등을 진다는 각오를 하며 퇴사를 진행했습니다. 퇴사 후 저는 한국으로 이직하기 위한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언어 장벽이었습니다. 한국어를 제대로 배우지 않고는 직장에서 소통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에 저는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에게 한국어 과외를 받으며 기본 회화를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어와 문법이 전혀 다른 한국어 발음과 표현법을 익히는 과정은 쉽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쉬운 문자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서 하루하루 새로운 것을 배우며 발전한다는 설렘이 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와 같은 간단한 인사말에서 시작해 점점 더 복잡한 문장을 단기간에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문화 적응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직장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한국어 선생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선생님이 추천해주는 관련 서적을 읽으며 한국인의 사고방식과 사회 규범을 배우려고 노력했습니다. 한국은 팀워크를 중시하면서도 개인의 창의성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있다는 점에서 중국과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의 입사 준비를 위해서 지원서를 제출하고 한국을 오가며 여러 디자인 회사의 면접을 보며 한국으로의 새로운 삶을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해 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국의 한 디자인 회사에서 합격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합격 메일에는 제가 여태껏 진행해온 프로젝트에 대한 피드백과 함께 제 가능성을 보고 함께 하자는 형식의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메일을 읽으며 여태껏 이직을 준비하며 겪은 온갖 수모와 비난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한국에서 거주할 숙소를 계약하고 중국으로 돌아와 한국으로 갈 준비를 하나하나씩 했습니다. 부모님은 여전히 냉담한 반응을 보였지만 저는 제 꿈을 향해 집을 나섰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한국으로 출발한 날, 한국의 직장인으로서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이직을 위해 드나들던 공항이 더 깨끗해 보이고 체계적으로 보였으며 다국어로 된 안내 표지판과 외국인을 배려한 서비스가 즐비하는 공항에 발을 디디고 있는 제가 너무 대견했습니다. 공항 직원들은 항상 미소를 잃지 않았고 인천공항에 불어오는 활력은 중국에서 겪었던 무거운 짐을 모두 덜어가는 듯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필요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공항 직원의 따뜻한 인사에 화답하며 저는 기쁜 마음으로 숙소로 향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살 집에 도착하고 짐을 풀면서도 흥분되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중국과 다르게 깨끗하고 모던하게 구성되어 있는 집에 짐을 하나 둘 풀면서 한국에서의 삶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첫 출근 날, 회사 정문 앞에서 회사를 바라보며 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회사로 들어가 사무실로 접어드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랄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팀원들은 저를 위해 환영 미팅을 열어주었고 상사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에 입사하게 돼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는 슈링이 가진 능력을 존중하고 응원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성장해 나갑시다. 중국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상사의 이런 태도는 제게 큰 용기와 동기를 주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직장 생활이 시작되었고 저는 동료들과 소통하며 업무를 하나둘씩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주간 저는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한국어가 아직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료들과의 소통에서 가끔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팀원들은 제가 말하는 한국어를 귀 기울여 들어주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팀원 중 한 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쉬링, 우리는 내가 한국에 온 만큼 내가 여기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런 동료들의 따뜻한 배려는 제가 한국 생활에 점점 익숙해질 수 있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점차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직장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저는 과거 중국에서 경험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문화와 방식을 매일같이 느꼈습니다. 특히 한국 회사의 회의 문화는 저를 가장 놀라게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회의가 주로 상사의 지시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자리였고 직원들은 조용히 받아 적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모든 직원이 회의 중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회의에 참석했을 때 저는 분위기에 압도되었습니다. 팀원들은 각자의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발표하며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논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쉬링 씨,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가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지만 저는 용기를 내어 간단한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놀랍게도 팀원들은 제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그 아이디어가 실제 프로젝트에 반영되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네요. 이 방향으로 추가적으로 논의해 볼게요. 팀장이 미소를 지으며 제 의견을 칭찬했을 때 저는 큰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상사 앞에서 말을 꺼내기조차 조심스러웠던 저에게 이런 수평적인 소통 문화는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는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의 회사 생활에 적응을 하고 있을 무렵 저는 휴대폰 화면을 보고 뒤로 나자빠져 버릴 정도로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첫 월급이었죠. 한국에서의 한 달을 마무리하고 첫 월급 정산을 받았을 때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세금 제외 후 약 400만 원, 중국 돈으로 환산하면 약 24,000위안으로 제가 중국에서 받던 월급의 2배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하며 몇 번이나 눈을 비비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중국에서 무시하던 한국으로의 이직이 옳고 바람직한 선택이었다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한 순간이었죠. 더군다나 기본 월급 외에도 성과급, 야근 수당, 그리고 다양한 복지 혜택까지 제공되었기에 경제적인 안정감이 가면 갈수록 더욱 커졌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는 스터디 그룹 비용을 지원해 주었고 업무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습 비용도 보조해 주었습니다. 또한 한국 회사에서는 정시 퇴근이 기본이었고 야근을 해야 할 경우에도 그에 대한 보상이 확실히 이루어졌습니다. 회사 내부에는 직원들이 자유롭게 쉴 수 있는 카페테리아와 헬스장이 마련되어 있었고 매주 금요일에는 직원들을 위한 영화 관람 프로그램이 제공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삶에 아주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중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란듯이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SNS에는 한국에서의 생활에 만족하는 사진과 동영상을 업로드하였고 부모님에게는 용돈을 보내드리며 한국으로의 이직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사는 삶에 만족하는 모습을 보시곤 자신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저를 응원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한국에서의 생활에 점차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첫 번째 프로젝트는 글로벌 클라이언트를 위한 UI/UX 디자인 작업이었습니다. 팀원들과 협력하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고 제가 제안한 색상 팔레트와 인터페이스 구조는 클라이언트에게 큰 호평을 받았죠. 쉬링, 어떻게 이런 디자인을 할 수가 있죠? 정말 훌륭한 제안이에요. 이런 피드백은 제게 직업적 성취감을 주었고 한국에서의 선택이 옳았음을 확신하게 만들었습니다. 한편 업무 외에도 한국의 직장 문화는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예로 팀원들과의 회식 자리였습니다. 팀원들과의 회식 자리에서는 직원 한 명 한 명의 취향과 의견이 존중되었습니다. 쉬링 씨, 어떤 음식을 좋아해요? 오늘은 우리 쉬링 씨가 좋아하는 걸로 먹죠.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중국에서는 회식이 상사의 취향에 따라 결정되고 강압적인 음주 문화가 흔했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분위기를 눈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회식이 단순히 업무의 연장이 아니라 팀원들과 친밀해지는 자리로 운영이 된다는 점이 새삼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의 근무 환경은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서
개인의 성장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진 문화도 인상 깊었습니다. 직원들은 업무 외에도 자기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퇴근 후 영어 스터디에 참여하거나 마케팅 강의를 듣는 동료들을 보며 저는 큰 자극을 받았습니다. 쉬링 씨는 배우고 싶은 스터디 없어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건 항상 유익하잖아요. 동료의 제안에 저는 몇몇 스터디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동료들과 친밀해지며 자기 개발을 하다 보니 회사 생활과 제 능력 향상에 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경험들은 제가 중국에서 가졌던 한국에 대한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중국에서는 한국은 중국의 경제에 의존하는 작은 나라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또한 한국 직장인들은 낮은 월급과 빚더미 속에서 살아간다는 잘못된 편견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실제로 한국에서 경험한 직장 생활은 그와 정반대였습니다. 한국 직장인들은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삶을 누리고 있었고, 그들의 세련된 모습은 저를 매번 놀라게 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동료들이 명품 의류를 입고 고가의 시계를 차고 있는 모습은 저에게 문화적 충격이었습니다. 한국 직장인들은 정말 멋지게 살고 있구나. 이제는 한국이 단순히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를 넘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어서도 선진국이라는 것을 몸소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게 잊지 못할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프랑스 본사와 협력하는 국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한국이 아닌 제3국이 함께하는 프로젝트다 보니 저는 많이 위축되었습니다. 프랑스어도 할 줄 몰랐고 영어도 능통하지 않았죠. 과연 제가 이 프로젝트에 함께한다면 잘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제 머리를 온통 휘감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한국 직장인들의 전문성과 체계적인 업무 태도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동료 중 한 명이 본사 담당자와 유창한 영어로 협의하며 프로젝트를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며 한국 직장 문화의 강점을 실감했습니다. 쉬링 씨, 이런 글로벌 프로젝트는 처음이죠. 어려운 점이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누구나 처음엔 낯설기 마련이니까요. 걱정 말고 함께 해봐요. 할 수 있어요. 동료의 이 한마디는 제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었습니다. 한국의 근무 환경은 저를 단순히 외국인 직원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동료로 존중해주는 점에서 중국과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과거 중국에서의 경험과 비교하며 저는 점차 한국의 장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클라이언트의 까다로운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디자인과 기술을 통합해야 했고, 시간과 세부사항의 관리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저는 팀원들과 함께 디자인 초기 단계부터 클라이언트의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사용자 경험을 최적화할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저는 UI/UX 최적화와 관련된 몇 가지 아이디어를 제안했고, 이를 바탕으로 인터페이스의 직관성과 사용자 친화성을 높였습니다. 프로젝트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프랑스 본사와 긴밀히 협력해야 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프랑스 본사 담당자들과 매일 화상 회의를 통해 피드백을 조율했고, 프랑스어를 잘하지 못했던 저는 영어와 간단한 한국어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팀원 중 한 명이 제 부족한 영어를 보완하며 적극적으로 도와준 덕분에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쉬링 씨가 기여한 덕분에 이 프로젝트가 성공했습니다. 팀장이 회의에서 이렇게 말하며 저를 격려해 주었을 때 저는 이곳에서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프랑스 본사와 협력했던 국제 프로젝트는 제 한국 직장 생활에서 가장 큰 성과로 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끝난 뒤 회사는 프로젝트 참여자들에게 특별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직장 생활에서 큰 성과를 거둔 것만으로도 만족스러웠는데 인센티브까지 챙겨주는 회사가 대단해 보였습니다. 솔직히 인센티브 금액이 궁금했던 저는 은행 어플을 들어가 계좌를 조회해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입에 거품을 물 만큼 놀라며 저도 모르게 깍 하고 소리를 질러버렸습니다. 제가 받은 인센티브는 300만 원으로 중국 돈으로 환산하면 약 14,000위안에 해당했습니다. 제 월급에 비해 추가로 60%에 가까운 금액을 받은 셈이었습니다. 인센티브를 손에 쥔 순간 손발이 오들오들 떨리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기업 문화가 성과를 얼마나 공정하게 보상하는지를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팀원들과 함께 축하 자리를 가지며
한국 직장 문화의 따뜻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슈링 씨, 이번 프로젝트 덕분에 우리 팀이 큰 성과를 냈어요. 이건 슈링 씨의 공헌 없이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며 저는 진정으로 한국의 직장 문화에 녹아들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프로젝트가 끝난 후 한국으로의 이직을 추천해준 친구 수희진과 만날 기회가 생겼습니다. 우리는 서울의 한 카페에서 만났고 오랜만에 얼굴을 마주하며 서로의 안부를 나눴습니다. 슈링, 한국 생활은 어때? 적응 잘하고 있어?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내 덕분에 정말 잘 지내고 있어. 이곳 직장 문화는 정말 놀라워. 나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고 있어서 너무 행복해. 왜 이제서야 왔나 싶어. 수희쥐는 그녀가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하며 느꼈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한국의 장점은 노력한 만큼 인정받는다는 거야. 여기서는 성과를 내면 모두가 그 가치를 존중해줘. 그리고 제일 마음에 드는 건 워라밸. 휴식과 일은 밸런스가 맞아야 효율이 오른다는 것을 한국은 아는 거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직장 생활은 단순히 경제적 안정감을 넘어서 개인의 성장과 만족감을 동시에 가져다주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던 그때 수희준이 웃으며 제게 말했습니다. 사실 나는 한국에서 더 자연스럽게 생활하기 위해 윤수진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어. 이 이름은 내 본명을 한국식으로 바꾼 거야. 이름을 바꾸고 나니 더 이곳에 어울리는 느낌이 들더라.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한국에서의 생활을 더 깊이 받아들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본명을 한국식으로 바꾼 예명을 지어보기로 했습니다. 뭐가 좋을지 고민을 하다가 제 이름 슈링을 바탕으로 이수린이라는 이름을 선택했습니다. 윤수진, 난 이제 이수린이야. 이 이름은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내 이름이니까 그렇게 불러줘 윤수진. 수희쥐는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수린아, 너도 곧 이곳이 고향처럼 느껴질 거야. 한국은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많은 기회를 주는 곳이니까. 저는 이제 한국에서의 삶이 단순히 직장 생활의 일부가 아니라 제 인생의 중요한 장이 되었다고 느낍니다. 제 한국식 이름 이수리는 저에게 새로운 목표와 책임감을 심어줍니다. 저는 이곳에서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더 많은 성과를 이루고 제 자신뿐 아니라 제가 속한 팀과 회사 그리고 한국 사회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전 수희준, 현 윤수진과의 대화를 마친 뒤 저는 서울의 야경을 보며 앞으로의 목표를 다시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이곳에서 더 많은 도전과 기회를 만들어가며 제가 가진 모든 가능성을 펼쳐보고 싶습니다. 이제 저는 과거의 편견을 넘어서 한국에서의 삶에 완전히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새로운 시작을 선물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의 경험은 앞으로도 저를 성장시키는 가장 큰 자산으로 남을 것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2024년 한 해 감동 비디오를 찾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사연을 여러분께 들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겨울철 독감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실내와 실외의 온도차가 극심한 만큼 건강에 유의해야 될 것 같아요. 목 건강이 독감의 가장 좋은 예방법이라고 합니다. 마스크는 필수로 착용하시는 게 좋다고 하며 목을 마르게 하는 차나 커피는 조금 참고 충분한 물을 섭취하여 목을 항상 촉촉하게 유지해주는 것이 좋다고 해요. 여러분이 아프지 않고 항상 건강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엔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